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해서 당의 방향을 바꿔버리거나 제도를 비트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당무 개입이죠. 근데 대통령이 이 4개 중에 뭘 했나요? 본인이 임명한 총리가 퇴임할 때 치하해 준 거거든요. 그게 당무 개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다음 당대표는 만나면 안 되겠네요. 다음 당대표 둘이 만나가지고 옥대에서 밥 먹으면 그러면 그건 당무 개입해서 그 당대표 연임을 밀어주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논의들이 다 쓸데없는 소리인 거예요. 당무 개입 전혀 아니고 통상적인 거예요. 다만 대통령도 정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 표시는 한 거죠. 당에 대한 불만 혹은 김민석 총리에 대한 평가 이런 걸 표시를 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권력을 사용하거나 제도를 비틀어야 그게 당무 개입인 거죠. 김민석 총리하고 악수하는데 몇 초냐, 뭐 정청래 대표하고 악수하는 게 몇 초냐 했는데 정말 공평하게 그냥 쭉 지나갔고요. 눈에 띄는 건 정청래 대표가 폴더 인사를 한 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이제 저 시간이 한 15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트랩에 내려와서 나가는 게 이제 저게 정치적으로 이제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큰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저는 그냥 읽었습니다. 90도로 인사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90도 인사하자고 생각하고 간 거 아닐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냥 90도 인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는 적응해서 저렇게 했겠죠. 원래 계획했다면 저렇게 인사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평범한 악수를 하고 나와야 되죠. 본인이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 부분 오해를 하게 했던 부분, 이재명 대통령과 맞짱을 뜨는 듯한, 그리고 또 하나는 바깥에서 본인을 이렇게 뭐 비호하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서포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그렇게 왜곡해버렸지 않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정기현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론은 정청래 대표 주변 사람들이나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어떠세요? 아니, 대통령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당무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고요. 아니, 정청래 대표가 내가 불출마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불출마할 수 없다라고 주변에 말했다고 정청래 대표 요새 사랑하는, 애정하는 채널A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전 인수식 해석이잖아요. 본인이 불출마를 하게 되는 것은 네네.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당무 개입을 한다는 것은 이거 진짜 우리가 잘 들어야 될게요. 당무 개입을 했다는 발언 또는 그 의도로 해석된다는 것은 또다시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를 통해서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이 났을 때 이 문제를 직권남용으로 걸어넣을 수 있는 거를 왜 자처하느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와, 살벌하네요.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쟁이라는 것은 당무 개입은 범법행위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직권남용이 되었다. 직권남용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서. 그러면 임기 이후에 그 일이 생기면 사법 처리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내가 막아주려고 지금 당대표 출마하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도합니까? 아니면 당무 개입 논란을 저런 방식으로 하면서 본인의 출마를 정당화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박수를 쳐주는 게 맞습니까? 정기현 대표가 첫 번째 한 게 더 설득력이 있네요. 네. 아니, 설득력의 문제가 저는 이제 요즘 너무 많이 헷갈리는 게 특정한 사안을 놓고 다른 시각에서 달리 해석하는 건 저는 인정. 그러나 특정한 사안을 아예 다른 것으로 규정을 하고 그걸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보안수사권 이런 거 이야기. 보안수사 요구권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20년 동안 검찰에 해체하면서 반드시 검찰의 기능을 존속한다면 최소한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는 있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고 또 불가피한 우리의 아니다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논쟁을 어떻게 가져가 버리냐면 보안수사권 없어야 된다. 동의.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보안수사 요구권은 보안수사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수사를 직접 한다는 건 인력도 예산도 가지고 검찰이 그대로 존속하겠다는 거. 거기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김민석은 보안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쪽이고 정청래는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 단순화의 이면에 보안수사 요구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진짜 모르고 이렇게 합니까? 김민석은 결국 검찰주의자구나. 덮어 씌우려고 한다는 것처럼 보여요. 네. 저는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얘기를 할 때 좀 더 냉정하고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놓고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쟁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단 코를 걸어 놓는 것처럼 보여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느 분이 받아주시겠습니까? 뭐 저는 뭐 이 모든 얘기가 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가 당무 개입이라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나도 거의 그 말. 당무 개입이라고 하려면 당의 주요 인사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누구 공천 주라 했는데 뭐 당에서 말들이 많네라는 대통령의 육성 목소리가 녹음된 게 나오거나 정무수석을 당에 보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협박을 하거나, 셋째는 어떤 기관장이 내가 출마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대통령 보기에 안 좋아서 당의 의원들을 동원하여 연판장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당의 기존 룰대로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를 못하니까 당원 당규를 100%로 뭐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네네.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해서 당의 방향을 바꿔버리거나 제도를 비트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당무 개입이죠. 근데 대통령이 이 네 개 중에 뭘 했나요? 뭐 그냥 본인이 임명한 총리가 퇴임할 때 치하해 준 거거든요. 그게 당무 개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다음 당대표는 만나면 안 되겠네요. 다음 당대표 둘이 만나가지고 족대에서 밥 먹으면 그러면 그건 당무 개입해서 그 당대표 연임을 밀어주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논의들이 다 쓸데없는 소리인 거예요. 당무 개입 전혀 아니고 통상적인 거예요. 다만 대통령도 정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 표시는 한 거죠. 당에 대한 불만 혹은 김민석 총리에 대한 평가 이런 거 표시를 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권력을 사용하거나 제도를 비틀어야 그게 당무 개입인 거죠. 보다 사실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면 막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옛날식으로 뭐 이런 게 연상되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안 가도 안 돼요. 가더라도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대표나 누구한테 명태균한테 전화해서 내가 상현이한테 뭐 누구 공천 주라고 했는데 네네. 당이 잘 안 되네.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은. 네. 그런데 그 당에 있는 공관위원장이나 전략공관위원장한테 전화해서 특정 누구 공천 주라고 압력을 넣었다면 그건 당무 개입인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당의 어떤 그 논의들을 비트는 행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권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건 당무 개입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당원 당규가 뻔히 있는데 그 당원 당규대로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못 되니까 그 당원 당규 바뀌도록 막 그 어떤 힘을 행사하는 것, 그런 것이 당무 개입인 거지. 대통령이 무슨 기자회견에서 말 한마디 하고 이런 걸 당무 개입이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당정청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하고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 의견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법안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국가적 아젠다는 이것인데 왜 당은 이렇게 가느냐라고 해서 문제 제기하면 조정하자라고 좋은 말로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비공개 회의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하고 정무수석이 왜 있습니까? 청와대의 뜻을 당에 전달하기 위해 있는 거고요. 이것도 내가 비틀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당무 개입이다. 그럼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당 대표랑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1대1로. 여당 관계도 안 되겠네. 만나면 당무 안 되는 개입인 거죠. 거죠. 뭐. 근데 이 순간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묘하게도 전날 속보인데요. 아니 오늘 코스피가 9천을 돌파했어요. 방금 돌파했죠. 방금. 네. 와 이거 9천. 그러니까 한미관에 이제 지금 보여주는 실제로 있어 왔던 것을 대통령이 입증해주는 저런 장면들, 뭐 골프 이야기하니까 짧게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급으로 가장 친했던 사람이죠. 골프를 한 5번 정도 쳤어요. 골프장에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할 때 미국에서 혹시 골프 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 관세 폭탄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골프를 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 본인 뭐 골프 광이고 1년에 한 80번 정도 치거든요. 네. 그 52주가 있으니까 80번 정도 치면은 80회 정도 되면 뭐 일주일에 매주. 2번 정도 저렇게 바쁜 미국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데 자기 골프장이나 아니면 아마 이제 박철희 선수가 그 LPGA 같은 데 우승했던 곳을 찾아서 이벤트를 만들어 하겠죠. 또 뭐 우리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야 가능하겠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 혹시라도 한국에 방문한다면 여기서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본 시장의 반응은 어떠냐. 이게 이제 고스피로 그대로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전쟁이 끝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국과 관계를 매우 돈독하게 유지한다. 뭐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제 성과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임기 내에 코스피 5천 달성하겠다고 한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키고 9천까지 뚫어냈으니까 이건 일단 박수 한번 보내고 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그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숫자잖아요. 9천. 지금 장중 한때고 뭐 종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종가로도 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새로운 역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민주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 이미 풀고 안 풀고의 시기를 넘어갔어요. 정청래 대표가 정확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나 나간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한 거잖아요. 어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안 나가면 이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이게 아무리 내가 이게 독해력이 딸리나 근데 어쩌나 그거는 본인이 이런 직접 육성을 했던 말이 안 나오고 간접적으로 전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네. 언론 플레이죠. 보도면은 그 정정 보도 신청하거나 기자실에 얘기해서 야 너 이거 왜 이런 기사 냈었는데 안 고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심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약간 이 충돌 지점이 워낙 이렇게 격하게 상처를 주고 받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다는 정도이지 그것을 근데 또 사실로 하는 것은 예, 좀. 대표님 재밌는 거는 어제 박시영 TV나 기타 팀 김어준 쪽의 스피커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무 개입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당무 개입으로 이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용어부터가 좀 잘못됐어요. 당무 개입해야죠.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당원에도 105조인가에 대통령은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요. 정해진 당론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원에 있어요. 당원에. 그래서 우리가 당무 개입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 공천 개입하고 헷갈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에 의해서 공천 관리나 이런 데 압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지만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당론을 결정하는데 그 권한이 있어요. 우리 당의 당원에 있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당무 개입 가지고 당무 개입과 공천 개입은 다른 거죠. 네, 네. 그러네요. 네. 당무 개입은 일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 공약 이행을 위해서 마치 행정부가 의견 안 낼 수가 마치 없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네. 아니 저는 계속 그렇지만 당의 주인이 어떻게 당원만 돼요? 우리 당의 아마 수입이 한 30-40%밖에 당비가 아니고 나머지는 국가 보조금 받잖아요. 최근에 서복경 박사가 한 말씀 하셔가지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네, 46% 국민 세금이다. 그러면 이번에 전당대회도 룰 바꿔야죠. 당원 100%로 해야죠, 그럼. 예. 왜 국민은 왜 30%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스픽스 TV에서요, 민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결과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출마해야 된다,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출마해야 한다가 지금 14% 정도 나왔고요. 출마 안 된다,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게 83%, 나머지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뭐 채널의 특성 때문에 이제 성향상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1주년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이야기 그 뒤에 이제 X를 통해서 올렸던 글도 이제 제가 한번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집권여당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이런 관점이 있으니 확실하게 인정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 국무총리가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예고돼 있던 일 아닙니까? 그것이 그냥 될 때 인사를 확실하게 고생 많이 했다. 잘하면 좋겠다 역할. 자, 이 정도를 당무 개입이라고 이제 몰고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부터 자신의 뜻을 어떤 경우에도 당과 관련해서는 밝히지 말라고 일종의 얼굴에 정말로 지퍼를 이렇게 어쨌든 입막음을 하는 것이다라고 네.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입틀막. 네.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좀 더 지나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어떤 뭐 방송전이가 그래요. 자, 중도 실형 노선으로 가면서 영입했던 사람들이 이거 지금 원칙적으로 우리가 인정 못한 사람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거 충성만 하는 사람을 다 데리고 간다 이렇게 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버렸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때리고 선다. 와,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선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재명은 친노와 친문의 선계자가 아니고 아주 독특하게 뭐 탄생한 정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공격할 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이는 문제는 이러다가는 의견이 달라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왜곡해서 조작날조하는 특정 집단이 연상되고 검찰 같은 데죠. 그래놓고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내 편,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적군, 원수 이렇게 몰고 가는 국면 너무너무 위험해 보인다.